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종잡기 어렵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축 관련 멘트에 울고 웃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연준발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와주면서 안도 랠리를 일으켰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지표를 보면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긴축이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시가 안도세를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 확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이 23,4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을지 여부였는데, 지금은 22,000달러 초반까지 급락하는 모습까지 펼쳐졌습니다. 사실 별다른 악재가 없었다라면 비트코인이 좀 더 힘을 받아줬을 거로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버게이트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흐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전체 코어 개발자 회의가 열렸는데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4월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얼리 테스트넷에서의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3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 4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메인넷에서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단행될 것으로 이 타임테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우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CEO와 법률 책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소송 종료 시점과 관련한 언급을 해버린 건데, 리플 법률고문은 SE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부터 약식 재판 결과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리플 측은 소송 종료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역시 올해 안에 종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날리며 나름의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FTX의 고객 자금 89억 달러가 행방불명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산한 FTX에 사라진 돈의 규모가 공개된 것 이번이 처음인데, 89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진 93억 달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들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건데, FTX 사태가 관심도를 급증시킨 산업 내 영역을 꼽자라면 단연 셀프 커스터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FTX 사태를 계기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옮겨놓은 상황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가 고개를 들었고, 그렇게 증시를 압박했는데 연준발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더해지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나름 안도 랠리를 불러일으킨 인물은 애틀랜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였습니다. 이 양반은 자신은 여전히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라면서 시장의 안도 시그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멘트까지 더해주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금리 전망치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이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연준으로서는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추가 긴축을 단행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하면서 7주 연속 2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고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시장 예상치 1.4% 상승보다 크게 오른 3.2%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은 줄고 노동 비용은 높아진 건데 연준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만들 그런 요인으로, 그런 재료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외신에 등장하는 뉴욕 증시 전문가들 멘트를 바라보면 이번 증시의 반등과 상관없이 연준의 긴축이 더 오래, 더 높게 지속될 가능성을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멘트들 상당히 눈에 띕니다. 먼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의 데스 로렌스 투자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시장은 좀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건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 주식을 멈춰서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캐피털 인베스터스의 깁슨 스미스 CIO는 더 강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조정을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지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더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 역시 간단치 않은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1차적인 지지 전환 필요 구간인 23,400달러 주변에 자리해주고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급락을 통해서 22,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하는 모습이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월간 차트 기준으로 지지라인 전환의 기본 요건으로 제시된 23,400달러를 지지받고 이후에 25,200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평균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갈 길이 참 많이 남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정확히 중립 라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4% 아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는 실버게이트 사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 보고서 제출을 2주 이상 연기해야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재무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시간의 거래에서 50% 넘게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은행 규제기관의 조사와 의회 조사, 또 미국 법무부 조사에도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악재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버게이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크립토 기업들도 단방에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기존 USD 뱅킹 파트너였던 실버게이트와 이 협업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더 이상 실버게이트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은행 파트너들과 함께 기관 고객 대상 현금 거래를 허용할 것이고 실버게이트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익스포저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실버게이트와의 관계성과 관련해 선을 긋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실버게이트에 보관 중인 자산은 없다. 2025년 만기 대출 말고는 실버게이트와 재정적으로 어떤 것도 관련돼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 담보는 실버게이트에 보관돼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째 이렇게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인가 괜히 한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질어질하게 느껴지지만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강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칼레오의 경우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로드맵이라면서 차트 하나를 공유했는데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2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고점을 11만 달러 부근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시장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는 25,000달러를 돌파해야 한다. 만약 암호화폐와 증시의 저점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3월은 실질적인 공매도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작용하는데 1년 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제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로 거론되기도 하는 인물조차 단기적으로 특히 3월에 조금 어려움이 확인될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전히 23,400달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간 차트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여기를 올라서 줘야 3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주면 참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꽤 빡세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쩌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코어 개발자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를 4월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가능 타임테이블을 정리해보자라면 3월 14일에 고얼리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우선 진행되고 4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은 꽤나 어수선한데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에 블록웍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러 의미 있는 멘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목부터가 일단 재밌습니다. 크립토 기업에 대한 리플 법률 고문의 조언은 미국을 떠나라. 알데로티의 첫 번째 조언으로 미국은 규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크립토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규제권이 명확한 곳으로 가는 게 낫다. 여긴 공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쭈꾸미 대가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갠슬러는 집행에 대한 조치가 제시되기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바로 이게 문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 결과가 지금부터는 언제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3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의 승리, 다음으로는 SEC의 승리, 마지막으로는 정식 재판 회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사기나 시장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이다. 이렇게 나름의 원칙적인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리플이 만약 승리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서 놀라운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멘트를 날렸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정말로 아주 많이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SEC와의 소송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브리핑도 대부분 끝났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이 리플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SEC의 공격, 그리고 이걸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바이낸스가 보이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SEC에 대해서 법원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저 파산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와일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SEC의 주장과 관련해서 SEC는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이의제기다.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가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SEC는 보이저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하면서 SEC를 법정에서 한 방 먹인 겁니다. LBRY 사건에 이어서 이번 보이저 사건 역시 무엇이 증권인지 누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SEC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법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리플 사건 법정에서는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참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 예측 자체가 간단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부분 최대한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시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쫄아서 내다 버릴 시장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